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일 여러분 4월 첫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여러분 4월 이렇게 금요일 시장도 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월모부를 찾아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은 아침에 인사를 이제 하기 전에 오늘 금요일장 휴장이어서 그 부활절 때문에 휴장이었죠.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약 이제 500분 조금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프닝 끝나고 월가 뉴스레터 할 때쯤 되면은 1000분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월 1일은 만우절이라는 또 재미난 그런 또 이벤트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인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명명을 한 건가요? 해도 된다? 어렸을 때는 참 학창 시절에 거짓말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오늘 만우절이야 뻥이야 하면서 이렇게 슬쩍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선생님들 놀리는 재미로 있었죠. 뭐 학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딱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책상을 다 뒤집어서 뒤로 앉아 있고 아예 반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재미난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할 거 없나 오늘 나쁜 거 말고 좋은 걸로 거짓말을 해서 오늘의 이벤트 하루 동안의 깨알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보다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과연 1분기만큼 2분기가 잘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는 멀리 있는 우리 미국 주식 관련한 전문 유튜버죠. 유산남님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블 도운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아침에 월모부 안 보면은 이상하다고 영원리아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목소리 안 들어도 어색하죠?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예. 만약에 오늘 저도 아마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전혀 안 먹히죠? 예. 되게 제가 원래 마지막에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박종훈 팀장이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나 카메라를 명확히 못 본다라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마지막 맞습니다. 방송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할 때 그 특징들이 있죠. 뭐 코를 이렇게 만진다거나, 맞아요. 머리를 긁는다거나 하는 뭐 그런 특징이 그래서 타짜가 못 됩니다, 제가. 박 팀장님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팩트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배고프게 첫 사진이 참 맛있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이제 1분기가 끝나고요. 2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많은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들 중에 이게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와닿나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사진에 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또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먹는데 17불이나 들었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햄버거가 2개고 약간 커 보이는 사이즈의 프렌치 프라이가 맞아요. 있고 지금 콜라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17불이다. 이게 17불이나 들었다. 이게 지금 돈 2만 원? 그렇죠. 2만 원. 근데 어떠세요? 딱 봤을 때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면 햄버거가 한 개가 아니고 2개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엄청나게 비싸졌다라는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미국 내에서. 근데 미국은 먼저 저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막 햄버거 한 세트만 먹어도 막 2만 원 넘는 게 되게 흔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이제 2만 원 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예전이 언제요? 한 20년 전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 예를 들면요. 뭐 김밥을 15,000원이나 한 줄이야. 뭐 약간 요런 느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현대 네. 지하에 가면 김밥 한 줄에 한 7,000원, 8,000원 하죠. 7,000원 하죠. 저는 그래서 가끔 저녁에 여기 방송 있을 때 김밥을 사 먹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백화점이니까 예. 먹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그런 예. 비싸다고 느껴지네요. 예, 그렇게 보니까 8,000원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2불, 3불 정도 되는 햄버거 하나가, 네. 예, 단품 하나가 지금은 어찌 보면은 뭐 17불이나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들 쿠폰을 안 써서 그런 거라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쿠폰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쿠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예. 요즘에 또 쿠폰 중에서는 맥도날드보다는 버거킹 쪽의 쿠폰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싸게 드시고 싶은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네. 쿠폰을 보면 돈 주고 못 사 먹겠어요. 쿠폰을 보면 돈 그러니까 주고 쿠폰을 보게 되면 너무 싸지니까 햄버거 하나에 막 1,000원, 네. 2,000원 될 네. 때가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네. 행사하면. 정말 예전 거 요새는 그런 그러면 거 없어요. 다시 돈 내려고 하면 한 10,000원 내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 먹지 마세요 그러면. 예, 그냥 밥 드세요 집에서. 예.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미국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오늘 이제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4월의 미국 증시 통계치는 어떠할까라는 그런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끝없는 의심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금리 인하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또는 과거 통계치를 봤을 때,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어떠했는가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경제학 컨퍼런스에 가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앞으로의 그 금리 환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Q&A 방식의 그런 어떤 대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워낙 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제가 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나의 운명인가? 자, 이 ETF에 투자자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샤오미 전기차가 이제 공식적인 타 기업과의, 타 모델과의 비교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예, 그래서 얼만큼 빠른지, 네. 또 얼만큼 오래 가는지, 멀리 네. 가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제 비교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1분기가 지났습니다. 네. 1분기 지나게 되면서 섹터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엔비디아에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1분기에만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 YTD 기준이니까 이제 딱 1분기가 되겠죠. 82%? 82.46% 올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슬퍼하신 말을 분들. 잃을 수가 없어요. 네, 말을 네. 잃을 수가 없죠. 자, 메타 37.19% 와, 상승했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일라이릴리가 정말 또 이번에 흐름이 좋았죠. 예, 일라이릴리. 33.46%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뭐 괜찮았습니다. 18.72%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1.88% 상승.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애플이 약 한 11% 가까이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29.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순매수 또 이제 많은 거래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점에서 뭔가 이제 테슬라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하시는 투자자들이 또 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 네.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잉도 마찬가지로 정말 1분기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이제 한 분기를 좀 지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더 빠졌어요. 예, 보잉은 25.96%, 막 문짝이 날아가고 바퀴가 빠지고 해도 테슬라가 더 테슬라보다.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맵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큰 종목 중에 많이 빠진 게 테슬라이기 테슬라예요. 때문에 예. 사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과거에 메타의 그 냄새가 납니다, 지금. 자꾸 예, 그 제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냄새를 잘 맡는데 메타 냄새랑 비슷해요, 지금. 메타 그 투자하고 나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달 넘게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한 70% 봤죠, 제가. 그러니까요. 예. 그만 조금 더 냄새 가야 되나? 예, 예. 그만 냄새 맡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분기 동안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분기 때는 이 정도만 살만하다, 아니면 이 정도는 좀 많이 올랐다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미국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다른 뭐 아시아권이나 유럽 시장은 좀 올랐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했는데,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뭐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물론 소폭 상승이지만
정시 흐름은 증시 흐름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케이도 0.5% 상승했고요. 뭐 코스피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항생과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뭐 주요국 증시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데이터 볼 텐데 네. 4월에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좀 좋았나요? 예,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5월에 뭐 세린메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네. 마지막 4월 달에 최근 들어서 그런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4월도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뭐 물론 지난 50년간, 지난 60년간 이러한 데이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10년 또는 최근에 20년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래도 4월에 정말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다. 지수로 봤을 때는 뭐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선거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에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다른 달에 비해서 네. 다른 달에 비해서 정말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4월 달이었다라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셔도 지금 4월이 부쭉 이게 올라와 있는 네. 1분기가 사실은 이 통계 자료만 보게 되면 1분기가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S&P 500만 해도 좀 1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 4월이 과거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대선이 끼어 있는 그 해에는 늘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다. 네.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다 보니까 오호. 자, 올해 정말 강한 그런 성장을 좀 보이지 않을까.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뒤에 가서 제가 좀 IB의 어떤 목표가 S&P 목표 타겟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서 좋습니다.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PC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봐야죠. 맞아요. 네,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부합을 했고요. 사실 예측치와 거의 뭐 동일한 부분이 근원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외신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8을 예상했는데 2.8이 나온 거고 맞아요. 이전에는 2.9였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0.1% 하락은 했지만 근원? 예상치와는 그래도 근원 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월별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예상치보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슈퍼코어 PC라는 게 또 있어요. 그쵸. 근데 슈퍼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드워치 툴에서는 여전히 이제 6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보면서 최근에 네. 약간의 의아한 게 11월 달이에요. 음. 11월 달이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선 끝나고 다시 나서 튀어나왔죠. 인상한다고요? 대선 때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죠?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도대체 왜 11월 달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금리 동결은 31.4%, 또 그쵸. 금리 인상이 43.7%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는 그 퍼센티지는 61%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기에 대해서 이 경착륙, 연착륙, 노랜딩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뭐 노랜딩 수준으로 많이 좀 이렇게 치닫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쟁의 성장을 이제 갈 것이다. 경제 네. 성장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노랜딩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PC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경착륙에 대한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연착륙과 노랜딩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 없어서 제가 어찌 보면 처음 얘기하는 것.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네. 뇌피셜을 살짝 넣은 건데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경착륙이 아니라면 이 과거에 잠깐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착륙이잖아요, 결국에. 자, 이때 경착륙의 과거의 금리 인하는 정말 가파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었어야 되고 네. 레버를 그냥 확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정말 과격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이겠지만 최근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던 이 배경 자체가 라팔 보스 총재, 물론 며칠 전입니다. 한 5일 전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연말에 한 번 예상한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3번 금리 인하 기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강한 경제 상황이고, 자, 올해 자신이 2번의 금리 인하 대신에 단 한 번 인하만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본인이 12월에 비해서 자신감이 다소 떨어졌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또한 머지않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간주될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하락이 늦어질 것이며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경제 상황, 그리고 실업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보다 한 번 연말에 한 번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경착륙 경우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의 제롬 파월 의장과 라팔 보스틱 총재의 방향성이 맞다면 마일드한,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이나 또는 노랜딩의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다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음영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과거에 경착륙에서 이렇게 과감한 금리 인하가 없다면 이 흰색 부분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금리 인하 뒤에는 다시 늘 금리가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차가 있겠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금리 인하를 소폭 마일드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다시 튀어오르더라. 소폭 마일드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고, 마찬가지로 소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튀어오르고. 이 튀어오르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나 상황에 뭐 경기나. 인플레이션, 예, 그렇죠. 뭐 일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각 네. 해마다 좀 다른 경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지금의 마일드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네.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다시 또 금리가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그런데 7번의 예.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다면 이번 2000년대 들어와서 다를 수 지금 있어요? 한 2번 정도니까 네. 이번에는 그러면 연준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어떤 정책의 이 좀 흐름을 잘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예. 걱정되긴 하네요. 다시 맞습니다. 찌워오른다니까. 예,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 또 되게 되면은 뭐 달러 강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증시에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증시 상황과 다 가지고 나오려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증시를 봤는데 그때 당시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좀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 조정의 어떤 폭은 다 각기 다르나 그러한 이제 어떤 일시적인 흔들림은 늘 있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하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금리 인하가 쭉 됐다가 뭐 아무 변동 없이 계속 그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이러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예.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게 지금 워낙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시장이 다시 돈이 풀릴 거라는 그 기대감을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뭔가가 조금이라도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 금리 인하 이후에 또 꺾일 수도 있다. 정말 우리 박 팀장이 가지고 온 데이터 말고도 너무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처럼 연산을 할 수가 없어서 예측이 더 어려운 올해와 내년 시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이 또 지나고 나면 변수가 또 예, 있죠. 변수가 어마어마하게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떤 행정부가 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예. 데이터는 지금 미국 정부부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또 어떤 시그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정부 부채 또한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내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2024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 트릴리언 달러, 1조 1천억 달러를 지금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는 지난 12개월 동안 네네. 예, 그런 이제 누적된 어떠한 이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담이 기울기를 되죠.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코로나 때확 기울기를 올랐죠.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중 이유 중에 하나다. 예, 또 은행권의 여러 부채 때문에도 금리 인하를 빨리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부채에 대한 기울기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으로 가질지가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네. 예, 오른쪽에 약간 찔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아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이제 2024년 12월 기준으로 1.2 트릴리언 달러로 누적 금액이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제 낮아지니까 네. 이런 부분에 좀 완화적인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또 이유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M&A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지난주에도 이남우 교수님이 굉장히 또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뭐 최근에 정말 많은 M&A가 아마 있고요. 네. 시장에서 외신에서 다루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도 많이 나오고 있기 어. 때문에 올해 이제 1분기 최소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글로벌 M&A가 11건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M&A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말 많은 M&A 중에서도 에너지 섹터의 M&A가 올해 초에 정말 많았죠. 뭐 쉐브론, 엑선모빌 여러 가지 M&A가 정말 공룡급 M&A가 많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뭐 투자 또는 M&A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금리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과감하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사실 많은 자본 조달이 필요했던 중소형 기술주들 네. 또는 힘들었던 기업들이 어찌 보면 지금 조금 주가가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은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유보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사실 과감하게 지금 M&A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1분기는 정말 흐름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또 제가 또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데이터는 네, 지금 다음 데이터는 최근 이제 미국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상관관계. 예, 상관관계. 정해관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채권이 좋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뭐 예를 들면요, 예, 여러 가지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어떤 그 상관관계 안에서 네. 이러한 이제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뭐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어떤 상관관계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이제 바로미터로 서로 이제 좀 썼던 과거에 이 고금리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표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사실 이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사상 최고치를 좀 찍었던 그런 상관관계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 두 가지는 지난 5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에 네. 가장 또 20년이군요. 최장 20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S&P 500 기업을 순서대로 지금 나열한 건데 예. 오, 지금 5년 안에 지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저도 이거 보면서 오, 이거 숫자가 이거 야, 맞아요? 이게 지금 맞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4,700%라고요? 예, 지난 5년 동안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4,700% 올랐습니다. 와, 40. 이거 뭐 몇 배요? 비트코인 필요 없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와, 대단하네요. 예. 어. 이게 뭐 20불, 30불인데 뭐 아이, 근데 1,몇백 불로 그 넘어갔으니까. 밑에 있는 엔비디아도 네, 엔비디아가 1951% 올랐고요. 약간 우측에 지금 10년 보면 여러분 더 깜짝 놀라실 예.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빌더스 포스소스라는 이러한 이제 네. 그 리츠 기업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는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빠졌으면 그래도 좀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갔으면 한 5,000% 됐을 거예요. 네네. 자, 근데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1232% 지난 5년간 네. 테슬라가 846% 올랐던 지난 5년간이었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제가 보면서도 야, 이거 맞나? 이 수치가 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4,700% 올랐습니다. 자, 우측 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숫자가 저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지난 10년 동안에 21,182% 올랐습니다. 아니, 성장주 투자하려면 10년 정도는 해야죠. 예, 한 210배 정도, 220배? 210 몇 배 정도 되겠네요. 예, 이 정도 돼야 주식이죠. 저 아래는 뭐 주식이 아니죠, 사실. 와, 진짜 놀랍네요. 예, 자, 그래서, 네. 자, 요거 이제 잠시 좀 감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럽네요. 슈퍼마리오 컴퓨터 5,729%, AMD 4,552%, 오. 브로드컴도 2,581%. 아,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미국 주식이 물려야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내 포트에 만약에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딱 매수했으면 저 예. 2만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아, 제가 진짜 높은 수익률 기록했던 그 숫자가 예. 140%까지 있었어요. 오, ETF인데 예. 저는 그걸 보면서도 내 인생에 과연 이런 숫자가 또 있을까? 저는 한 2년 정도 투자했는데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와, 2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런 수치를 내가 내 계좌에 찍으려면 네. 까먹어야 돼요. 그쵸. 계좌 비밀번호를 예, 잊어버려서. 비밀번호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자체를 맞아. 까먹든지. 내가 이런 종목이 있었나? 예, 뭐 누가 아 맞아 예전에 생일 선물로 나한테 100만 원치 누가 사줬었는데 어, 주식. 어. 지금 보니까 뭐 네. 4만 프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2만 프로 이렇게 뭐. 대단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온 거 좋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것도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는 뭐 그럼 제가 여기 안 있죠. 아니 그걸 가지고 집에 있죠, 오셔야죠, 그러면. 박 팀장님. 아,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봐주시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15년, 20년 뭐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표겠죠, 요거는. 아, 지금 15년입니다. 엔비디아 37,000%, 37,500%가 됐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이제 이제 22,000%. 자, 근데 지금 이 표가요. 나 과거에 이거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안 보였는데 왜 제가 2위, 1위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러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 S&P 500에 편입됐어요. 편입되면서 아, 여기서 소팅이 된 아 겁니다. 그 전에는 S&P 500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금 예. 편입돼서 다시 편입이 순위로 되다 올라온 보니까 거예요? 여기서 소팅이 돼가지고 아. 1위, 2위 이렇게 좀 나왔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렌탈 이것도 뭐 이 인프라 관련 기업 렌탈해주는 그리고 뭐 덱스컴 당뇨병 패치 아주 유명하죠. 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12,000%, 15,000%, 뭐 넷플릭스 10,000%, 1600%, 룰루레몬도 뭐 9,230%. 아이에게 물려줄 주식을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로이 우리 2천만 원 이제 예. 세금 없이 아, 예.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 계좌에 2천만 원어치 딱 주식을 산다면 이런 종목을 사야죠. 저도 그러고 싶죠. 아,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네. 메타의 냄새가 나는 네. 예, 또는 팔란티어의 냄새가 나는 좋습니다. 자, 이런 기업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수치 한번 보시면 음. 예,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타가 조금 오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데이터 요거 받고 이제 앞으로 월가에 대한 전망을 S&P 500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JP 모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특히 골드만삭스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정까지 했어요. 야, 우리 잠깐 좀만 더 올릴게 이러면서 이제 다시 좀 올려놓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월가의 IB들이 많은 이제 연초 또는 연말, 작년 연말에 올해의 S&P 지수가 얼만큼 갈 것이다. 뭐 많은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었고요. 보통 지수가 10% 또는 8%좀 많이 본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뭐 15% 가까이 이런 이제 상승률을 좀 예측을 했는데 지금 벌써 자, 여기 하늘색이 S&P 500입니다. 네. 벌써 지금 1분기 지나갔는데 다 목표치를 뚫고 올라갔어요. 하나 남은 게 지금 야데니 리서치입니다. 네. 야데니 리서치가 5,400인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야데니 리서치의 애드 야데니가 우리 5,400에서 나는 조금 요즘에 불안하다. 5,400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몇 달 전에. 네. 예, 근데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자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인터뷰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지금 IB를 다 뛰어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정말 괜찮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저희 좀 속도를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초저금리 환경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그런 또 발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과 진행자 카이 라이스덜이라는
이분과 진행자로 나오셨는데 Q&A 방식으로 논의를 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E 2.8% 보고 어떤 생각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대치 부합했다. 좋은 일이다. 네, 아주 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당신이 원했던 더 좋은 데이터인가라고 봤을 때 작년 하반기는 정말 좋은 데이터였다. 네, 작년 하반기 7개월 동안은 정말 좋았다. 근데 올해 1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소폭 튀어올랐고 우리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작년 하반기와 같은 데이터를 원한다. 지금의 데이터는 나는 만족을 못하고 작년의 하반기와 같은 그런 데이터가 원한다.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이야기만 한다. 당신은 이거 이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이러니까 내가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게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리고 경제와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피해만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가 금리는 한동안 높게 유지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해져야 이제 오타가 났네요. 해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롬 파월이 팬데믹 이전의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단기 금리는 최소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과거의 금리 환경은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한글 번역만 해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초창기에 튀어 올랐을 때는 이것이 단기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너무 확신스럽게 하면서 시장에 이제 호되게 혼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기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지금 표현으로는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를 내가 2022년이었나요? 2021년에 잘못 판단했었던 그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이 악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러는 게 원데이 투데이 일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의 운명의 기술주백 요거는 어떤 자료인지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ETF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또 투자를 감행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ETF 이름이 데스티니 테크 100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기술주 100인가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최고의 벤처 지원 민간 기술 기업 1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심사를 거쳐서 건정성의 지표를 충족한 기업들 그리고 기대를 충족할 만한 기업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심사해서 이 모든 심사를 해서 거쳐서 통과된 기업이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요. 지금 이 티커가 DXYG입니다. DXYG고요. 지금 연간 우리 이제 수수료가 2.5%. 상당히 세죠? 좀 센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23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목표가 이제 100개 기업. 그래서 테크 100이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넘어간 기업이 이제 23개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기준적인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 심사, 부담스러운 재무주조, 과도한 부재 없고요. 불투명한 지배구조 없습니다. 외국 기업의 외국 법인의 불투명한 그러한 자금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높은 이직률이나 내부의 문화적 문제도 없다라는 기업인데 이게 스페이스 X가 34%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스페이스 X는 비상장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벤처기업 비상장에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픈 AI도 지금 3.8%가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투자에 대한 갈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ETF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DXYZ.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원래 비상장이었는데 상장이 된 거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 이러한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기업 테크 100개라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 맞춰서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스페이스 X가 들어가 있고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 X 팔콘 9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스페이스 X에다가 조금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8불 25센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지나갔는데요.
ETF 상장 이후 정말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42%가 그러네요.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스페이스X? 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ETF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데스티니, 운명과 같은 그런 기술주 모아놓은 ETF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드디어 샤오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디자인을 좀 보면은 포르쉐 같거든요. 포르쉐. 다른 부분은 또 어떤가요?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생각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이게 엉덩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엉덩이가 앞에가 슉 이렇게. 디자인은 전종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라고요? 아니요. 저렴한데 뭐 제로백이나 뭐 이런 전기차의 뭔가 효율이나 배터리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이제 실제 성능 비교 결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샤오미의 SU7을 좀 보게 되면 모델 3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오의 ET5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얼마나 빠르냐 제로백 봤을 때는 지금 샤오미 SU7이 테슬라와 니오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 데이터라 갖고 믿어도 돼요? 뭐 제로백이 3.24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거의 포르쉐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러한 기록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00m까지도 얼만큼 빨리 가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11초대. 야, 이게 정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 3는 12.77초, 니오 ET5는 12.37%인데 정말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피드, 이제 200km가 넘는 그런 스피드와 뭐 여러 이제 자동차 남성분들은 이런 부분을 아마 또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CLTC라 그래서 China Light Duty Vehicle Cycle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주행 테스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행 테스트 기준에서 봤을 때 완충식 공식 주행 가능 거리가 샤오미가 800km입니다. 근데 테스트 결과 이게 643km가 나왔어요. 이게 전체 중에 79.4%에 해당되는 길이를 이 테스트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79.7%고요. 샤오폰 같은 경우는 80.2%, 비아디가 66.4%입니다. 그러니까 현저히 공식 가능 거리, 그러니까 주행 가능 거리보다 공식적인 그런 가능 거리보다 현재 좀 줄어드는 그런 수치를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공식 주행 가능 거리를 보게 되면은 모델 3 같은 경우는 713km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800km다.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샤오미가. 그리고 테스트했을 때도 가장 먼 거리를 갔어요. 643km를 갔으니까 가장 먼 거리를 갔고 효율성도 79.4%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뭐 중국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SU7이 비아디와 샤오펑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US 달러로 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위안이고 US 달러인데 지금 비아디가 가장 쌉니다. 비아디가 정말 뭐 가장 싼 부분이 있고 샤오펑 P7이 비슷합니다. 샤오미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말 몇 불 정도, 몇십 불, 몇백 불 정도 더 싼 그런 흐름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샤오미 SU7이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샤오미가 지금 중국에 이러한 모델을 내놨고 향후 2, 3년 내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델은 2, 3년 뒤에 뭐 미국에서 또는 뭐 타 국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샤오미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의 인식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슨에서 어떤 제품이 굉장히 값비싸게 나오면 차이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샤오미 제품이 항상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대륙의 실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좋은 부분들만 이렇게 차용을 해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DS님께서 동네에서 운전할 건데 제로백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을.
그렇죠. 동네에서 운전해도 골목에서 뭐 100km로 달릴 거는 아니니까. 예. 또 중국은 대륙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텐데 예. 샤오미가 과연 테슬라를 중국 내에서 더 밀어내는데 지금 뭐 비와디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샤오미까지 이렇게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테슬라 입지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경쟁 업체, 특히 중국 업체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뭐 이런 뭐 테스트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실적 발표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의 끝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그닥 그렇게 뭐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리바이스. 예, 리바이스 요새 또 뭐 리바이스 핫하죠. 예, 뭐 리바이스 이렇게 보이고 있고 뭐 핀테크, 뭐 페이첵 같은 이런 기업들도 네. 있기도 한데 블랙베리 언제적 블랙베리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블랙베리 예, 그래서 오랜만이죠. 예,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아마 실적에 관련돼서는 좀 조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휴장 사이에 우리가 또 봐야 할 여러 가지 데이터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